용진 혹시 잘 들려?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 공지가 있는데 별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 주차 24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스터디는 20일인 걸로 20일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거 같냐면 챕터 7까지 나갈 것 같은데 가능하면 챕터 7이 챕터 아마 전효 교수님 챕터 6까지 중간고사 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커버를 해드리니까 매트릭스 폼까지는 다 커버를 해드릴 거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보내드린 것도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소형대수 안 들으신 분 있나요? 아, 다 들었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 들어서 오늘은 이제 똑같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건데 우리는 항상 이제 그냥 대수적인 폼으로 했잖아요. 용진 혹시 아이고, 용진 혹시 그러면 그 벡터가 뭔지 알고 스팬이 뭔지 알지? 아, 대강 알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오늘 알아두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서 차원 같은 거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이제 식이 아니라 행렬식을 행렬로 여기 표현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이제 리뷰가 나왔는데 매트릭스 알제브라에 대해서 이거는 다 알 거니까 이제 행렬의 정의 같은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이 조금 다른데 이제 시메트릭 할 때 우리가 이 트랜스포즈가 A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제 이 다시 표시로 쓰는데 저는 이제 트랜스포즈라 쓸게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오, 네. 이렇게 나와도 그 오디오 연결을 네네. 아, 그러고 이제 이 트랜스포즈 기호가 없어도 이렇게 나와도 트랜스포즈인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저는 이제 쓸 때 T라 쓰는 게 편해서 T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나오는 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그냥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그 크기의 장대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별게 없는데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매트릭스 대각 행렬이죠. 그냥 대각선에만 원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그리고 뭐 요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A, B의 전제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다.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고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트레이스인데 근데 이거 1학년 때 배우고 저도 까먹어서 다시 익혔는데요. 이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C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곱해져 있으면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안에서는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행렬곱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고 트레이스 ABC는 BCA라 써도 되고 CAB라 써도 되고 요 안에서는 곱이 자유롭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은 이제 안 할게요. 그리고 디터미넌트 네. 디터미넌트 행렬식 뭔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A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랑 그냥 디터미넌트 똑같고 A, B 곱한 거 행렬 곱한 거의 디터미넌트도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한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인데 네, 모두 이제 벡터 덧셈 알죠? 평행설명 덧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놈이 나와요. 놈이랑 내적 같은 게 나오는데 내적은 우리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너 프로덕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의 내적은 A 트랜스포즈 B 해서 스칼라 형태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놈인데 대부분 이제 그냥 안 써 있으면 원놈이고요. 네, 투놈이죠, 투놈. 그래서 다 제곱제곱해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줄 사이의 거리인데 그냥 제가 적어놨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A-B의 거리를 구해보면 제곱해보면 이런 형태로 트랜스포즈랑 그냥 한거 나와 스칼라 형태로 나올 거고 이 두 개 스칼라라서 이제 트랜스포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소고날, 직교한다는 뜻이죠. 직교한다는 의미는 내적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사실 여기서 내적, 그러니까 이제 선대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할 예정이라서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형 독립, 리니얼 인디펜던트, 선형 독립이 나오죠. 선형 독립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긴 식에서 모든 람다가 무조건 0 벡터가 되는 경우, 혹은 이거랑 똑같은 뜻이 뭐냐면 어떤 U1이나 UN 중에서 예를 들어 U1을 U2부터 뭐 UN의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없어야지 우리가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써놨고, 네, 랭크 중요하죠. 선형 독립인 열 혹은 행의 개수인데 저는 이제 열로 알고 있습니다. 열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랭크 A는 A랑 똑같은 게 AA 트랜스포즈고 또 랭크 A 트랜스포즈 A랑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n 곱하기 n 매트릭스에서 랭크 A가 n이면 풀랭크라고 한다. 혹은 논 싱귤러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동치는 이제 풀랭크면은 가역이죠. 인버터블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풀랭크면 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네.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면 항상 유일합니다. 유니크하고, 블랭크면 논싱귤러라고 하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서 역행열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이제 A 트랜스포즈랑 A 인버스랑 같은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잘 써놨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매트릭스 형태가 이제 대각 원소들은 이제 i랑 j랑 똑같으니까 1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0이 될 거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잘 써놨습니다. 이제 쿼드레틱 폼 2차 형식이랑 밑에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나오는데 여기서 딥하게 들어갈 거 아니라 그냥 쭉 읽어 넘기겠습니다. 2차 형식이 뭐냐면 이제 대칭렬에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A라는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시메트릭 해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논 네거티브 데피니트, 이제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논 네거티브 데피니트 혹은 이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제 이 X 트랜스포즈 AX가 무조건 0 이상일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positive definite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여기서 이퀄 조건이 빠진 거죠. 그래서 0보다 클 때, 대신에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x 벡터를 고르면 되는데 밑에는 이제 0 벡터를 제외한 그런 벡터를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A의 ij번째 엔트리랑 X의 첫 번째 벡터, 그다음에 X의 j번째 벡터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쿼드레틱 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걸 배우는 게 사실 큰 목적은 없고요. 밑에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리그레션을 표현했을 때 많이 쓰이는 성질들이 있어서, 그리고 증명할 때 이런 트릭들이 많이 필요해서 배운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쿼드레틱 폼은 스칼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나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는 조건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펙트럼 디컴포지션인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조금 더 확장이 된 형태죠. 이제 무조건 대칭, 얘도 똑같이 대칭 행렬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대칭 행렬인 A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V라는 매트릭스가 존재하는데 어떤 V냐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이때 D는 이제 A의 아이겐 밸류들을 이제 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 행렬이고요. V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V고 이게 D고 얘가 V 트랜스포즈인데 이제 V에 이제 이거 각각 이제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V1 이렇게 있고 V2 이렇게 있고 쭉쭉 가서 VK까지 이런 벡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아이겐 밸류들이니까 고유값들이니까 스칼라 값들이고요. 마지막 V 트랜스포즈는 그냥 이제 벡터를 이제 로 형태로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책에서 쓰는 벡터는 다 대부분은 다 콜럼 벡터입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y가 나와요. 얘는 이런 형태의 컬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따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다루는 모든 벡터들은 다 컬럼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러고 또 이제 A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2차 형식으로 제가 좀 확장을 시켜보면 아까 A는 스펙트럼 디컴포지션에서 똑같이 n 곱하기 n의 시메트릭 매트릭스였고 대칭행렬이었고 이제 쿼드랙틱 폼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대칭행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개를 시켜보면 A를 우리가 서메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냥 쓴 겁니다. X 트랜스포즈 해보면 이 부분에서 X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이게 지금 스칼라거든요. 왜냐하면 차원의 썸 1 곱하기 n에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1이라 스칼라여서 이가 지금 제곱 형태라서 내적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게 decay, 즉 모든 decay가 모든 이제 A의 아이겐 밸류들이 0 이상이면 우리가 논 네거티브 데피니시를 하는 거고 근데 0 이퀄 조건을 빼서 모두 0보다 크다고 하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 네거티브 데피니트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포지티브 데피니트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써놨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제곱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전개를 해보면 얘들이 사라지죠. 둘이 사라지고 D만 제곱이 돼서 V가 돼서 V D 스퀘어 V 트랜스포즈인데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K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는 선대 때 많이들 하셨으니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아이겐 디컴포지션 리지 때 다시 하시면 되니까 그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많이 쓰이는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할게요. 원 벡터가 있고 j 벡터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1이라고 쓰면은 그냥 리얼 넘버입니다. 숫자 1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벡터예요. 이렇게 노테이션을 적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원 벡터는 그냥 다 1로 채워진 n 곱하기 1 벡터고요. j 벡터는 원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제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데 다 L로 채워진 그런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해보면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내적하는 거니까 1을 n번 더 하는 거네요. 그래서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트랜스포즈 1은 n이었으니까 이거 인버스는 그냥 n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0벡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0벡터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말해주는 거 그냥 내가 컬럼 벡터를 쓸 거고 원 벡터랑 j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정도여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원래 랜덤 베리어 y가 이제 원래는 랜덤 베리어블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랜덤 벡터로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볼드체라서 이제 대부분 원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쓰다가 이제 y로 대문자로 변경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무조건 매트릭스 형태만 쓸 거니까 그냥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테이션 조금 헷갈리지 마시라고 앞으로 그냥 대문자로 쓰면 이제 다시 앞으로 안 돌아갈 거니까 매트릭스 아니면 벡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드체인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제 태블릿으로는 볼드체를 구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문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y라는 이 벡터는 y1부터yn이 모두 들어있는 벡터고 각각은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고 그냥 이제 행으로 찾으면 데이터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랜덤 벡터에 expectation을 씌우면 각각의 모두 expectation이 씌워진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yi의 expectation은 i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ed value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분산인데 이거는 네 넘어갈게요. 그러게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될 부분이 이건 그냥 이제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공분산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다별량일 때 많이 쓰잖아요. 일변량일 때는 안 쓰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n개였으니까 당연히 공분산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제는 베리언스가 아니라 코비리언스가 나오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다 아실 거니까 공분산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이 부분이랑 뭐 이 부분 정도 네. 서로 다른 서로 인디펜던트가 아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베리언스를 구하면 무조건 코비런스가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분산도 똑같이 평행 이동엔 영향을 안 받는데 스칼라 곱에는 영향을 받으니까 실수 곱에는 영향을 받으니까 곱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매트릭스 형태 가면은 트랜스포즈 붙고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가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인데 비슷합니다. 원래는 보시면 얘는 트랜스포즈가 없었죠. 근데 얘는 트랜스포즈 생깁니다. 이제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얘가 사이즈가 n 곱하기 n이잖아요. 그러면 y가 지금 n 곱하기 1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뒤에는 1 곱하기 n이 와야 이제 행렬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뒤에 트랜스포즈가 있다라고 외웠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이제 살짝 야매 같긴 한데 이렇게 저는 외웠고 그래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각원소는 다 그냥 베리언스예요. 대각원소는 다 베리언스고 이제 이 대각원소에는 y1과 y2의 공분산 서로 다른 이제 서로 열이랑 행의 공분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고요. 항상 시메트릭하고 그냥 n 곱하기 n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각원소에 있을 때는 베리언스가 나오고 y랑 t가 다른 비대각원소일 때는 코비리언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뒤에 트랜스포즈가 붙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한 거죠. 여기랑 좀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행렬하면서 저는 좀 많이 헷갈렸던 게 그 제가 선대를 많이 못해서 차원 트랜스포즈를 어디 붙이고 어디 붙이지 말고를 좀 많이 헷갈려서 그냥 차원을 강제로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뒤에다 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나중에 막 내적하고 제곱하고 할 때는 트랜스포즈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A는 매트릭스고요. A, B는 매트릭스고 랜덤이 아닙니다. YZ가 랜덤 벡터라고 했을 때 그냥 당연히 매트릭스의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매트릭스랑 어떤 랜덤 벡터랑 곱해져 있는데 익스펙션을 씌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A가 실수일 때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매트릭스 앞으로 나와주면 끝이.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좀 문제인데 이제 A가 붙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리언스 뭐 AX면 A제곱 베리언스 X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베리언스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하나는 앞에 오고 하나는 뒤에 트랜스포즈 붙여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제 베리언스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뭐 EY를 뮤라고 두고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정의를 썼어요. 정의를 썼고 앞으로 A 빼고 A 트랜스포즈 뺐는데 그럼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A 붙인 거는 상관없이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나오고 여기 뒤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어디 붙어있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코베리언스 정의니까 A 코베리언스 Y의 A 트랜스포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할 때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곱을 슬킬 건데 차원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 하나는 그냥 빼고 하나는 트랜스포즈에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유로 얘는 그냥 앞으로 A 트랜스포즈에서 나오고요. 얘는 뒤로 B 트랜스포즈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명 간단히 써 있는데 모든 공분산 행렬은 무조건 논네거티브하고 데피니트하다. 그러니까 모든 써 있습니다.
이유가 랜덤 벡터 y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y 하는 건 코비런스 A 트랜스포즈랑 똑같고, 그럼 이거 앞으로 나오고 이거 뒤로 나오니 배울 때 트랜스포즈 바꿔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모든 A에 대해서 0 이상이니까 논 네거티브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은 이것들이 잘 정의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읽어만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증명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네, 드디어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인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똑같아요. 똑같이 심플 리니어 모델을 써주고 에필론이 여기 IID가 안 써 있는데 쓰겠습니다. IID하게 뭐 우리가 모르는 분선을 모르지만 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에필론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긴 한데 제가 위에 써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벡터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y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x가 이제 좀 중요한데 베타 제로가 있고 베타 1이 있잖아요. 근데 베타 제로는 다 똑같이 정해져 있고 베타 1에 대해서만 x가 이제 데이터가 다 다르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원 벡터를 넣습니다. 1을 다 넣고 두 번째에는 그냥 x1부터 xn까지 다 넣은 이런 형태를 이제 x 매트릭스라고 쓰고, 베타는 똑같습니다. 베타 제로 베타 1만 나오고, 이제 이게 좀 앞에 뒤에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x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x를 쓰고 x1 1이라고 했죠. x1n 이렇게 쭉 가서 x p-1 쭉 가서 x p-1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형식으로 이제 x가 독립변수가 늘어난다, 설명변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설명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에필론은 똑같이 이제 컬럼 벡터로 오고요. 그래서 이 행은 그냥 총 데이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n개를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뭐 제가 위에 써놨던 거 그냥 쭉쭉쭉 해놓은 거고요. 어?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2 곱하기 1에 써놓고 죄송합니다. 베타 1 이렇게 돼야겠죠. 2 곱하기 1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리고 이 x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멀티플 리그레이션과도 똑같고 그냥 이 x를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잠깐 히터를 꺼도 괜찮아요. 잠깐만. 수면 가끔 조심하는 거.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벡터랑 스칼라랑 많이 헷갈려서 제가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도 써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메이션 합을 어떻게 벡터 곱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건데, 서메이션 yi는 그냥 원 트랜스포즈에 y 곱하면 됩니다. 옆에다 써놨어요. 그냥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y보다 그냥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n분의 1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약간 내적 형태로 y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증명을 옆에다 써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럼 벡터들을 다 곱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서메이션 yi 수교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SSTO죠. SSTO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 i 번째 엔트리를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보면은 이런 형태란 말이죠. y 마이너스 y 바.
이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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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꼴도 많이 나와서 똑같은 형태다라고 받아들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전개를 쭉 해봤더니, 왜냐면 그냥 이거 쓴 겁니다. y는 그냥 y 쓴 거고, y바는 여기 우리가 준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스칼라잖아요. 근데 이게 벡터고 벡터에서 스칼라를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벡터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y가 지금 스칼라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1, 1, 1, 1 다 넣고 얘랑 곱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얘 그냥 원 벡터에 y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 벡터가 없었는데 밑에는 제가 원 벡터를 추가해서 벡터 형태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에다 뺐네요. 그리고 이제 y로 묶어서 전개 해봤더니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 제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나오는 형태를 이제 아이덴포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올 이제 다른 매트릭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곱해서 똑같은 거 나오는 건 우리가 아이덴포턴트라고 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y에 대한 설명이고 네. 그 다음 똑같아요. 엡실론에 대한 코베리언스랑 y에 대한 코베리언스 둘 다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가 아니고 코베리언스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에 대한 평균은 0이고 얘는 그냥 입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이아이디하게 똑같은 분산을 가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서로 독립이니까 코비런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각平면에만 시그마 제곱이 다 똑같이 있고 나머지는 0인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y도 똑같이 입실론의 분산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y는 그러니까 y의 기대값은 x베타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입실론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 0벡터죠. 0벡터라서 그냥 이제 매트릭스랑 벡터의 곱인 x벡터만 나온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OLS라고 나와요.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이제 WLS라고 나중에 배우시는데 얘는 이제 웨이트라고 가중을 준 이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부터 쓰겠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트릭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 펑션을 정의하고 구했더니 b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를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밑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리스트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터를 떠올려 보면 거리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y에서 x베타를 뺀 이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를 제곱해서 구할 건데 얘랑 똑같은 게 뭐였냐 그랬냐면 얘랑 똑같다고 했고요. 얘랑 똑같은 건 내적 형태로 쓴 얘라고 했습니다.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베타. 보시면 이렇게 세야 똑같은데 얘는 제곱을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적을 구하는 과정이다. 내적은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얘는 트랜스포즈가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코베리언스 구할 때는 트랜스포즈가 뒤로 가고 이 큐 펑션이나 내적 구할 때는 트랜스포즈가 앞에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를 했더니 그냥 전개를 한 겁니다. 트랜스포즈 이제 이거 트랜스포즈 씌우면 y 마이너스 베타 y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그대로니까 그냥 전개됐던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쭉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얘네 다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얘랑 사실 똑같은 애라서 트랜스포즈를 씌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썼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얘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 그냥 전개한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렬 미분이라는 걸 할 건데 행렬 미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써 있거든요. 이게 팩트라고. 이제 행렬 미분 좀 중요하긴 해요. 뭐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하실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두 개거든요.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고 들어가도 좋다.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x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를 지금 벡터로 미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인데 트랜스포즈의 강제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W 트랜스포즈 X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X로 편미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X 트랜스포즈로밖에 미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얘는 결국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결국엔 W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얘는 2차 형식이죠. 스칼라죠. 똑같이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을 하는 건데 여기서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트랜스포즈 날아가니까 AX가 하나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AX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X를 이제 이거 한 번 했으니까 이거 한 번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니까 A 트랜스포즈 X로 바꿔주면 되죠. X 트랜스포즈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베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할 거죠. 여기서 베타에 관한 식이 어디 있나요? 베타에 관한 식은 이거랑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줄게요. 어차피 컨벡스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리스트 스퀘어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베타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베타에 트랜스포즈가 없죠. 그래서 얘도 그냥 트랜스포즈 써서 미분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에는 오히려 오기념을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외우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베타만 날라가고 X 트랜스포즈 Y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를 베타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베타가 나오고 이게 두 개 나올 거니까 2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두고 했더니 그래서 이거 1로 보내고 2로 나눠주면 이 식이 나와요. 이게 이제 행렬 형태 리그레이션 표기 분석에서 노멀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건 쉬워요. 이거 그냥 역행렬 곱해주면 되거든요. 처음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곱해줘야겠죠. X 트랜스포즈 X를. 의 인버스를. 똑같이 얘도 여기에 X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를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베타에서 우리가 찾던 베타에서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거의 외워야 돼요. 그냥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B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해진 이유는 여기 밑에 이제 써 있는데 그냥 A가 시메트릭하면 그냥 이 곱해도 된다. 왜냐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A 트랜스포즈나 A나. 근데 이거 스칼라였잖아요. 스칼라여서 시메트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X 트랜스포즈 X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OLS를 써봤고 이제 행렬미분은 그냥 외우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행렬미분에 너무 갇혀 계시지 말고 그냥 OLS 똑같으니까 평소에 했던 거랑 그냥 큐 펑션 만들고 컨벡스 하니까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행렬에서만 살짝 한번 행렬 미분 해주고 미분에서만 그렇게 하고 역행렬 곱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필요하죠. 전제가 뭐냐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터블 해야 돼요. 무조건 얘가 존재해야 돼요. 무조건 존재해야지 이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가 이제 챕터 11에서 나오는 건데
그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기말고사 가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이제 매트릭스 형태에서 OLS를 써봤고 그랬더니 B가 베타의 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가 나온다. 대신에 우리의 전제는 뭐였냐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까지 넘기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We assume that X랑 X 트랜스포즈 X랑 플랭크 매트리스다. 그러니까 플랭크라는 말이 인버스 터블입니다. 그래서 X랑 X 트랜스포즈 둘 다 써 있는 이유 뭐냐면 결국에는 랭크 A랑 랭크 X 트랜스포즈 X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한 이 베타의 B라는 매트릭스 B라는 이제 벡터를 가지고 평소랑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하면은 얘는 그냥 B는 B1 B0 B1이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XB는 X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라고 했어요. 얘가 B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Y 햇이죠. Y 햇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X부터 X 트랜스포즈까지를 우리가 H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 좋은 게 우선 전에도 봤던 것처럼 이 Y 햇들도 다 Y에 대해서 선형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추론하든 뭘 하든 이제 노멀한 분포를 따른다는 그런 형태를 쓸 수 있고 이 H란 매트릭스가 좀 많이 중요한데 얘는 우리가 햇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Y에 H를 붙었더니 Y 햇이 생긴다. 즉 햇을 추정값을 씌워준다라는 의미에서 햇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햇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B랑 H랑 좀 헷갈려요. B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인 거고 H는 X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다. 그러니까 여기만 똑같습니다. 여기만 똑같고 B는 뒤에 Y가 붙고 H는 앞에 X가 붙습니다. 이거 두 개를 헷갈리지 마시고 둘 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나중에 결국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차 벡터 E1부터 En까지 콜럼 벡터죠. 똑같습니다. Y에서 Y 뺀 건데 Y는 그냥 Y였고요. Y에서는 우리가 HY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H로 묶고 Y로 묶으면 이제 I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H를 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행렬들과의 관계를 많이 써서 문제를 풀 거라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제 HY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제 OLS 써서 큐펑션 구하고 B 잘 구했고 B를 쓰다 보니까 YS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H라는 햄 매트릭스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밑에 이제 엑설사이즈가 있는데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밑에 풀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개라서 읽고만 넘어갈게요. B는 뭐였냐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큰 거고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 랜덤이 아니잖아요. 랜덤이 아니죠 얘네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냥 뺍니다. 빼고 expectation Y인데 Y는 그냥 X 베타였죠. 얘는 X 베타였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랑 없어집니다. 인버스랑 그냥이니까. 그래서 레타가 나와서 언바이어스다 라고 볼 수 있고 코베리언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럼 이제 이걸 그냥 A라는 매트릭스로 보면 앞에는 그냥 빠지고 뒤에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써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전개를 해보면 그리고 Y의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 곱하기 상대 행렬이었으니까 앞으로 뺐습니다. 얘는 사실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보시면 X 트랜스포즈 X랑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있으니까 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의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Y 햇의 이제 expectation을 구하면 똑같이 H 빠지고 또 expectation of Y X 베타로 나오니까 없애고 없애면 X 베타 나옵니다.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Y에서 코비런스도 구해보면 H 앞뒤로 빠지고 H 트랜스포즈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H는 이제 시메트릭이라서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밑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이거를 보이면 되고 HH가 H임을 보일 건데 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도 똑같습니다. I-H라고 했고 왜냐면 얘가 Y 해시였는데 이렇게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I-N expectation이니까 이렇게 빼면은 X베타 마이너스 HXB죠. X베타죠. 근데 또 이제 H를 이런 식으로 풀어 써게 되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0이 나옵니다. 역시 전차 벡터의 기대값도 0임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차 벡터의 코비런스를 구해보면 앞으로 빠지고 뒤로 빠질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얘도 똑같이 이제 밑에서 I-H 트랜스포즈가 이제 똑같이 I-H임을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너무 이제 계산이라 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쓰진 않을 건데 여기 써 있거든요. 이거를 좀 본 건데 이렇게 구해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우리가 처음에 B0, B1 베리언스 구했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구하든 그냥 식으로 구하든 다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관심이 없던 두 개의 코베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헬매트릭스의 이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헬매트릭스가 뭔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런 형태를 그냥 헬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어떤 프로젝션 매트릭스냐면 이 라지 X 볼드체죠. 원벡터랑 X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으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벡터입니다. 그리고 X벡터. 얘들이 스팬하는 공간으로의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신지 잘 모를 텐데 이건 나중에 이제 밑에도 또 비슷한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그냥 똑같이 이제 이쪽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꽂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성질들을 하나하나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메트릭이랑 아이덴포턴트 위주 이게 좀 많이 중요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가 이제 네, 일단 보시고 H는 X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리고 H 트랜스포즈는 H다. 왜냐하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는 시메트릭이니까 라고 해놨는데 여기 X 트랜스포즈 X 제가 써놨거든요. 이건데 이거가 시메트릭합니다. 이거 시메트릭해서 H도 시메트릭합니다. 뭐 이제 해보실 분들은 그냥 왜냐면 이게 지금 H 트랜스포즈 쓰면 X고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죠. 그리고 X 트랜스포즈인데 결국 얘만 시메트릭 하면 되는데 얘가 시메트릭이라서 H도 시메트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를 두 번 곱하면 똑같이 H가 나온다는 건데 해보면 돼요. 끊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죠.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남는 건 얘 세 개랑 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덴포턴트 하다라고 했고요. 그럼 위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증명 못했던 이 부분이죠. H 트랜스포즈는 이 부분인데 H는 일단 시메트릭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HH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h는 자기 자신을 곱해도 똑같은 게 나오는 아이덴포턴트라고 했으니까 h가 나와서 그냥 시그마 제곱에 h를 곱한 이런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나온 거고요. 이거 밑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hx는 x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곱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서 x만 남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h라는 매트릭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했잖아요. 어떤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면 얘를 곱했을 때 x랑 1이 스팬하는 공간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 x를 곱한 형태니까 어차피 x는 원 벡터가 있고 x 벡터가 있으면 h가 지금 x를 프로젝션 시켜도 이 공간에 프로젝션을 시키는 건데 지금 x는 이미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x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h1도 1입니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동실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약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매트릭스라서. 근데 H란 매트릭스가 원벡터랑 X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건데 X라는 매트릭스를 프로젝션 시켰다. 그럼 어차피 X가 나오니까. 그래서 X고 똑같이 원도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H는 X 열공간, 스팬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니까 결국에는 정사형에도 똑같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X 트랜스포즈 H도 X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네. 이것도 그냥 쭉쭉쭉쭉 써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쓴 것 같은 잘못 쓴 게 아니고 X 트랜스포즈에 여기가 지금 X 트랜스포즈고 여기가 H 매트릭스죠. 근데 이렇게 없어지니까 X 트랜스포즈가 남는다. Y-H의 제곱은 I-H다 라는 건데 얘도 그냥 전개해보면 압니다. I 나오고 H 나오고 HI는 H고 HH인데 이게 아이덴포턴트였으니까 H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없어져서 그냥 자기 자신 나옵니다. 얘도 똑같이 아이덴포턴트.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I-H랑 I-H 트랜스포즈 둘이 곱하면 트랜스포즈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트랜스포즈 해도 상관이 없는 게 I-H의 트랜스포즈잖아요. 얘는 I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H 트랜스포즈인데 I 시메트릭이고 H도 시메트릭이라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아이덴포턴트니까 그냥 I-H가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전개해 보시면 됩니다. H-HA인데 얘는 H-H니까 0이고요. 똑같은 이유로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헤메트릭스를 이제 그냥 단순히 이 형태가 아니라 원 벡터랑 X 벡터가 스팬하는 이런 컬럼 스페이스, 스팬 공개되는 공간에 그 다음 매트릭스나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뒤에는 많이 없어서 뒤에는 다 증명 위주라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고 오늘은 어느 때나 그랬듯이 4시 반에 끝내지 않을까. 근데 밑에 보면은 좀 증명이 좀 많아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증명 많은데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H 매트릭스, M 매트릭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거를 정리를 해보면 앞에는 그냥 선대였고요. 또 선대의 내용 복습을 좀 했고 이제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D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가 있었고 똑같이 Q 펑션을 써서 이제 B라는 벡터를 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데 이제 벡터 미분만 행렬 미분만 들어오는데 행렬 미분은 강력하게 이제 외우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B라는 벡터가 죄송합니다.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였다. 그리고 이게 성립될 전제가 뭐였냐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존재해야 됐고 이 말은 뭐였냐면 이 X 트랜스포즈 X가 플랭크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플랭크가 똑같은 게 X 자체가 플랭크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y 햇을 구했는데 y 햇이 너무 기니까 h란 매트릭스를 햇 매트릭스를 써서 구했고 이 햇 매트릭스는 뭐였냐면 원벡터랑 x벡터가 만드는 컬럼 스페이스 그 스팬 보내는 공간에 프로젝션을 시키는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릭하면서 아이덴포턴트하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H 매트릭스랑 되게 비슷한 프로젝션 매트릭스 1 to 1이라고 돼 있죠. H가 X랑 원벡터로의 프로젝션이었다면 H0는 그냥 원벡터만으로 프로젝션을 꽂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제 Y라는 벡터를 원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꽂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기억해보면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1x였을 때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y 햇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h0의 정의는 뭐냐면 x를 그냥 1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x를 이렇게 써도 그렇지 이렇게 쓸게요. x라는 이거 안에 x가 어떻게 생겼냐면 1이 있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쵸? 그래서 H란 매트릭스가 X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벡터랑 X벡터가 만드는 컬럼 스페이스가 아니고 원벡터가 만드는 공간에다만 쓸 거니까 H0는 그냥 1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은 원 트랜스포즈 1은 뭐였죠? 얘는 그냥 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려맞죠 이것도 그냥 팁인데요. 원 트랜스포즈 1이랑 원 트랜스포즈 헷갈리면 이거 1 곱하기 n이잖아요. 그럼 얘는 스칼라겠죠. 그래서 n입니다. 그럼 반대는 j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풀었습니다.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서 n분의 j랑 h0랑 똑같은데 이건 많이 안 쓰고 이제 h0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또 보면은 밑에 적어놨어요. 제가. h0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시메트릭인 이유는 이 j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이죠. 왜냐하면 j는 그냥 n 곱하기 n 매트릭스를 다 1로 채운 그런 매트릭스였으니까 무조건 시메트릭이고 H0, H0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n분의 n제곱분의 jj고 j랑 j 곱하면 이제 여기 7 또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엔트리가 n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n을 한번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얘가 n분의 j니까 또 h0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h0도 h랑 똑같이 시메트릭 하면서 아이덴포턴트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뭐 중요한 이것도 근데 밑에 H0 1도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H0는 1으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인데 1을 1으로 프로젝션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 트랜스포즈 H0도 똑같아요. 트랜스포즈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트랜스포즈 한 거잖아요. 그렇죠? H0는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그래서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스포레이션 느낌으로 봐도 똑같이 원 트랜스포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i-h0도 아이덴포턴트입니다. 계산해 보면 i가 나오고 h0, h0, h0 제곱인데 이제 아이덴포턴트니까 h0 나오고 빼고 빼면 그냥 아이덴포턴트가 나오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해도 0이니까 성질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대신에 어디로 프로젝션을 시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HOY라는 이 원 매트릭스로 이제 원 벡터로 이제 프로젝션한 이 벡터는 H0Y가 될 거고 얘는 결국은 얘는 Y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 잘못 그렸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이게 맞나? 이게 미안 그치? 이게 맞지. 죄송합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벡터가 H5의 Y를 곱한 이 프로젝션이 될 텐데 쭉쭉쭉 써보면 되죠. 써봤더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n분의 1로 가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y 서메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y 바가 되고 y 바의 원맥 출시를 곱한. 결국에는 그때 우리가 봤던 이 원벡터로 우리가 y를 프로젝션했을 때 y 바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h0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h0까지 했고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이랑 x랑 프로젝션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q 펑션을 썼어요. q 펑션이 뭐였냐면 y랑 이 공간 x 베타 이 x 지금 x 베타죠. x 베타랑 이 거리가 최소로 되게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겠다. 거리 제곱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어 그 미니마이즈 되는 게 직교할 때밖에 없죠. 직교할 때는 우리가 프로젝션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y 해시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나타낼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그 LSD에 해당하는 b를 찾았습니다. b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였습니다. x를 곱하면 hy가 됐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전차 벡터를 의미합니다. 전차 벡터고 그래서 y에서 y에 뺀 거 i-h에 y를 곱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원벡터랑 관련이 있으니까 y를 여기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y의 head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게 되면 이 부분이 SSR이고 이 부분을 제곱하면 SST이고 이 부분을 제곱하면 SSE가 되는데 이건 밑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아요. 프로젝션 하는 건 똑같고 나오는 값도 다 비슷한데 여기서 그냥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x가 점점 늘어나고 x 벡터가 좀 더 커진다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얘는 x1부터 그냥 xn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그맣게 작은 x로 써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원과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이제 이것들인데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하 이제 잔차 제곱의 합을 보여주는 거니까 잔차 제곱의 합은 그냥 이제 미니멈 오브 q 펑션이죠. 이건 당연한 거고 잔차의 합을 보면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럼 y 트랜스포즈 1이고 잠시만요. 음, 증명을 다 해왔는데 아, 네. 왜,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 벡터에서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의미하는 게 y 마이너스 y 햇을 한 다음에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 적어놨습니다. 이게 y1부터 yn까지 그냥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원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더한 거고요. 그리고 hy 이게 y 햇이죠. 이거에 트랜스포즈 한 이유는 그냥 이제 스칼라 형태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바꾸고 이렇게 전개 하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전개예요. 전개고 전개했더니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x 베타만 남고 x 베타에서 x 베타 뺀 거니까 0이라서 그냥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전개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스칼라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래서 y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x 벡터 넣고 x 매트릭스 넣고 hy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x 매트릭스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뭔 생각으로 했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리든 캡처해서 올리든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게 될 텐데 이거는 똑같네요. y 햇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얘가 y 마이너스 y 햇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트랜스포즈 안 붙인 이유는 그냥 h 트랜스포즈도 h여서 안 붙인 겁니다. 그래서 y햇을 hy를 바꿨고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0이 나온다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라고 써놓기로 합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아노바 테이블을 그릴 수 있어요. 아노바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그냥 피타고라스 형태로 생각하면 SSTO는 SSE 더하기 SSR 이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얘는 y-안 써도 됩니다. 보시면 돼요. 이거 서메이션 한 거고 SSR부터 적어보면 이거 서메이션 한 거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SSTO부터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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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그럼 이제 y바를 우리가 h0y라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전개를 쭉 한 겁니다. 전개 쭉 해보니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i-h가 우리는 이제 아이덴포턴트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다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면 이제 SSTO든 SSE든 SSR이든 다 y 트랜스포즈의 모의 y라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 얘는 i-h i-h가 나오고 얘는 h-h 제로가 나오고 얘는 i-h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외우셔도 되고요. 외우면 당연히 좋은데 유도하셔도 저는 외웠어요. 그냥 이따 외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SSE, SSR부터 보고 오른쪽을 좀 볼게요. SSE를 보면은 얘는 그냥 잔차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EI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Y에서 우리가 HY라고 썼으니까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한 것 같은데 쭉쭉 써보면 밑에 여기다 써볼게요. Y-HY의 트랜스포즈고요. Y-HY 그대로 오는데 I-H의 Y의 트랜스포즈고 뒤에는 똑같겠죠. I-H의 Y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써놓은 거죠. 여기 트랜스포즈를 치해놨습니다. Y는 트랜스포즈 그 Y 트랜스포즈 나오고 얘는 시메트릭이라 했으니까 트랜스포즈 안 씌웠습니다. 그리고 얘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근데 얘네 둘 아이덴포텐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H 하나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SR은 이렇게 안 구했고 그냥 SSTO에서 SSC 빼는 걸로 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이 꼴이 똑같아요. Y 트랜스포즈 곱하기 5 곱하기 Y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냥 빼주면 됩니다. I-HO에서 I-H 빼주면 돼요. 이렇게 없어지고 HO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그 똑같거든요. 얘는 관련이 있는 게 얘예요. 그렇죠? 그러면 I-H0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H0Y니까. 됐죠? 이렇게 되고 SSR은 Y 햇에서 Y 발에 뺀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Y 그대로 써놓고 Y 햇은 HY였죠? 그래서 H가 빼질 거고요. 얘는 H0였으니까 H0가 나올 거예요. SSE는 Y에서 그냥 Y 햇 뺀 건데 얘는 HY고 그냥 Y니까 그냥 넣어주고 H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당장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당장 안 외우셔도 되고 어차피 이제 시험 기간 가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만약에 복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외워집니다.
이제 오른쪽을 볼 텐데 오른쪽을 보는 거는 SSTO와 SSE랑 SSR로 쪼개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전개를 한번 해봤어요. 시메트릭 하니까 전개를 해봤더니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렇게 뭉텅이로 곱했습니다. I-H랑 I- 곱하면 아이덴번터트니까 그대로 나오고 둘이 곱해서 이거고 둘이 곱해서 이건데 얘 둘이 사실 다 0이에요. 0인 이유를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H는 당연히 H-H니까 0이죠. 얘는 H0-H0였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게 H0 놔두고 지금 H라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H0라는 매트릭스를 1이랑 X가 이제 프로젝션하는 어떤 공간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스팬하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찍은 거죠. 근데 H0라는 매트릭스는 뭐였냐면 원벡터랑 관련이 있는 프로젝션 매트릭스였어요. 그럼 당연히 H가 지금 H0를 프로젝션 시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둘이 만드는 공간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H0는 원벡터로 만드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H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얘도 밑에도 그리고 이제 밑에도 혹시 모르니까 써놨어요. H0가 H0가 있는 이유를 수식으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쭉쭉쭉 하다 보면 얘가 0 되고 0 돼서 I-H랑 H-H0 이 두 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냥 양쪽에 곱해준 거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그냥 SSE로 쭉 한 번에 나오고 이 부분 보면 HH0가 아까 H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H0, H0도 H0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H-H0만 남고 이게 SSR이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SSE랑 SSR을 더했더니 SSTO가 나온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었고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변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자료도 똑같아요. 안 썼는데 n-1, 1, n-2죠. 자료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토록 우리가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우스-마코프 디어럼이고 좀 더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4시 20분이네. 자, 가우스-마코프 디어럼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였냐면 아까 베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베타는 이제 언노운 파라미터였고 당연히 추정을 하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 추정량 중에서 LSE가 이제 미니멈 베리언스를 가지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중에 가장 미니멈 베리언스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볼 것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은 이제 A 트랜스포즈 베타 LSE 이건 대충 B죠. A 트랜스포즈 베타 LSE를 곱한 거 이제 제가 세타 헷 LSE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LSE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무조건 더 작다를 보여야 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C 트랜스포즈 Y로 놓겠습니다. 당연히 리니어하고 언바이어스 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리니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똑같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로 놔야 돼. 왜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언바이어스드 중에서 얘랑 얘가 있는데 1번이 2번이 있는데 얘가 분산이 가장 작다. 2번이 뭐가 와도 이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쓴 겁니다. 결국에는 2번이 그냥 NE가 와버리고 1번을 우리가 LSE로 고정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베리언스가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LSE가 분산이 가장 작은 에스티메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읽으시면 돼요. X에 대해 리니어하고 Y에 대해 언바이스틴 에스티메이터 중에 LSE가 가장 미니멈 베리언스를 가진다. 어떤 알파에 대해서 나가봤습니다. LSE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를 언바이어스트라고 가정을 하고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언바이어스트니까 A 트랜스포즈 베타를 기대값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중에 베리언스가 작다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C 트랜스포즈 Y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사용한 A 트랜스포즈 베타 LSE에 D 트랜스포즈 Y를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니어 하잖아요, 일단. 리니어 하기 때문에 Y에 대해 리니어 어떤 함수로 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C가 어차피 N이니까 만약에 C 트랜스포즈 Y가 LSE여도 그냥 D가 0이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어떤 리니어한 선형 결합으로 놔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기대값이 항상 A 트랜스포즈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기대값이 A 트랜스포즈 베타죠. 그러면 D 트랜스포즈 Y는 항상
얘 기대값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대값 구해보면 D 트랜스포즈 X 베타는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타에 대해서 D 트랜스포즈 X는 항상 0이 되어야 된다가 우리의 결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보면 그럼 세타 틸다의 분산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갰으니까 줄여다 넣어요. 줄여다 넣고 결국 코비런스만 보면 돼요. 분산은 그대로 나올 건데 코비런스를 한번 보자. 그러면 알파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베타 LS1을 B라고 놓겠습니다. B라고 넣고 D 트랜스포즈 Y입니다. 그러면은 B를 우리가 전개를 시켜볼게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 그럼 지금 여기서 랜덤이 Y니까 얘는 지금 앞으로 그냥 넘겨주면 되고 얘는 트랜스포즈에서 뒤로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뽑았고요. 얘는 트랜스포즈에서 뽑았어요. 코비런스 오브 Y는 뭐 시그마 스퀘어의 IN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그마 스퀘어를 앞으로 보내고 I는 안 곱해도 되니까 항등결이니까 그러면 얘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D가 이렇게 곱해지는데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D 트랜스포즈 X가 0이라 그랬을 거예요. D 트랜스포즈 X가 0이면 X 트랜스포즈 D도 0이겠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한 세타 틸다의 분산은 LSE의 분산에다가 D 트랜스포즈 Y의 분산도 더해야 돼요. 근데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0 이상입니다. 얘네 둘 다 0 이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LSE로 가져왔던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마코프 디어럼에 의해서 어떤 리니어한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는 무조건 그게 LSE면 무조건 미니멈 베리언스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코베리언스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마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고요. 박수영 교수님 내셨습니다. 전효 교수님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내셨을 거예요. 안 낼 이유가 없고. 가우스-마코프 디어럼을 증명하세요라고만 문제 내실 겁니다. 이런 거 안 주고 안에 나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우스-마코프 디어럼 증명 못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SSE랑 B랑 이제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짧아요. SSE랑 B랑 이제 독립인 이유는 SSE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I-H의 그러니까 전차 제곱의 합이고 SSE는 Y 이거였으니까 얘는 그냥 I로 오고 H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독립이라면 코베리언스 혹은 베리언스가 0이어야겠죠. 코베리언스가 0이겠죠. 코베리언스가.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는 표현하면은 EI의 그러니까 잔차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2를 제곱한 거에 다 더한 거에 2랑 관련이 있어요. 이 트랜스포즈이죠, 사실. 그리고 B는 그냥 B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랑 독립인 걸 보이려면 그냥 E랑 B랑 독립인 것만 보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코비런스 구하면 끝이에요. 코비런스 구하면 그냥 식 쓰시고요.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앞뒤로 빼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I-H랑 이거랑 곱해서 0인만 보이면 됩니다. 실제로 보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HX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H가 X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잖아요. 근데 지금 X 뒤에 붙는 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죠. 그러면 얘랑 사라져요. 그럼 얘만 남죠. 얘만 남는데 얘랑 앞에 거랑 똑같아서 0입니다. HX가 X라서.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E랑 잔차랑 SSE랑 B도 독립인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맨 첫 번째부터 했던 MSE는 시그마 스퀘어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다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좀 여정이 깁니다. 일단 우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쿼드레틱 폼을 배운 이유입니다. 뭐냐면 쿼드레틱 폼이 뭐야? 다시 써보면 뭐 이대로 써볼까요? 뭐 y 트랜스포즈 a y 얘는 스칼라였어요. 언제 쿼드레틱 폼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a가 시메트릭이 아니고 n 곱하기 n 시메트릭 매트릭스였죠. 시메트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렇게 나오고 끝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밑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끝나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될 게 이 식이에요. y 트랜스포즈 a y를 expectation을 씌우면 A라는 매트릭스의 그 코비런스를 곱한 거세 트레이스의 뮤 트랜스포즈 A 더 뮤를 더한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Y의 이제 기대값을 뮤라고 두고 Y의 코비런스를 B라는 매트릭스로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이게 나온대요.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다 써놨고요. 일단 Y의 기대값을 뮤라고 두고 Y의 코비런스를 이제 B라고 두자.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원투 쇼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쿼드레틱 폼입니다. 스칼라죠. 그리고 A가 시메트릭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Y 트랜스포즈 AY는 스칼라였어요. 그러면 트레이스 1은 그냥 1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냥 트레이스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때는 뭐냐면 트레이스 안에서는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넣어서 이제 Y 트랜스포즈 AY를 Y 트랜스포즈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expectation이랑 trace의 위치를 바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해드릴 텐데 어차피 다 선형 연산자기 때문에 바꿔도 됩니다. 이 위치를. 바꾸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 둘만 랜덤이고 얘는 그냥 매트릭스죠. 그래서 앞으로 뺐어요. A를.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 Y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트릭스를 쓰고 있지만 이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상 똑같죠. 그럼 얘는 뭐였냐면 베리언스에다가 익스펙테이션의 제곱을 더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이 두 개로 쪼개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베리언스 y라고 썼지만 사실 y는 벡터잖아요. 그리고 n개의 y1부터 n까지를 가지니까 사실 코베리언스예요. 얘는.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나오니까 b가 나오는 겁니다. a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이 y 제곱은 뮤 제곱이죠. 근데 뮤 제곱이라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뮤는 이제 벡터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뮤 트랜스포즈 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스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레이스의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죠. 뮤 트랜스포즈 A 뮤인데 똑같은 게 이제 얘 그대로 놔두고요. 트레이스 안에서는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A 뮤 트랜스포즈 뮤에서 뮤 트랜스포즈 A 뮤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매트릭스예요. 얘는 n 곱하기 n 매트릭스에 다이고널을 다 더한 값이고 얘는 스칼라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를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넘겨도 됩니다. SSE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거는 한번 더 해보면 뭐 이렇게 되고요. 얘랑 해보면 I-H의 Y 이렇게 나오고 얘가 아이덴포턴트였으니까 가운데가 이제 없어져서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xpectation SS를 구해보자. 그러면 Y 트랜스포즈 I-H의 Y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로 잡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썼던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시메트릭이어야 한다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시메트릭일 수밖에 없는 게 이 0이죠. 얘 뭔지 H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I 시메트릭입니다. H도 시메트릭입니다. 그러면 둘 다 뺐을 땐 무조건 시메트릭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A라고 두면 아까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스 시메트릭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식을 다시 떠올리면 이제 원래 곱한 이 A 매트릭스의 코베런스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곱하고 뮤 트랜스포즈 A 뮤라고 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I-H 그대로 오고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사실 시그마 스퀘어죠. IN이긴 한데 IN 없으니까 IN 안 곱해도 되니까 시그마 스퀘어가 적겠어. 그리고 이게 뮤에 해당하는 겁니다. X베타 트랜스포즈 I-H X베타 여기까지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그마 스퀘어를 앞으로 뺀 다음에 IN에서 H를 빼고 0을 더합니다. 그리고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많이 안 써놨는데 I-HX가 0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X-HX인데 지금 H란 매트릭스가 1 아니면 X로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X니까 X가 되고 0이 되거든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I-H 곱하기 X가 있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눈으로 풀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앞으로 뺐고 이제 I-H를 이제 IN이랑 H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H를 매트릭스를 그냥 풀어 쓴 겁니다. 풀어 썼고 한 번 더 트레이스 안에서는 모양의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했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랑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를 그냥 이런 형식으로 맡아줍니다. 그럼 얘는 TR I 뭐가 될까요? 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X 트랜스포즈 X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얘 둘이 인버스에서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거니까 n이죠. 얘는 2 곱하기 2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SE의 기대값이 시그마 스퀘어에 n-2를 곱한 값이구나. 그래서 얘를 n-2로 나눠주면 MSE가 되죠. 그래서 MSE는 SSE를 n-2로 나눠준 값이고 그걸 기대값을 했더니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n-2가 맞구나 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마지막에 증명이 좀 많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근데 좀 많이 중요해서 네 증명 많이 중요해서 집에서 한 번씩 복습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이제 매트릭스 형태를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햄 매트릭스가 말하는 거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뭘까? 1이랑 X로 가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썼을 때 햄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런 의미였고 H0는 비슷하게 하는데 원벡터에서만 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데 이제 SSTO 이쪽 좀 더러웠는데 한 번씩 다시 봐주시고 이제 증명은 한 번씩만 읽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다 수업 가면 까먹는데 그때 한 번 더 봤을 때 반가움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